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차 부등식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는 어떻게 푸는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 활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부등식의 식을 직접 식을 써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어떻게 푸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려는 값을 미지수 x로 놓고요. 두 번째, 문제의 뜻에 따라 부등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부등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맞는지 검토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결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형은 3,000원, 동생은 1,500원이 예금되어 있다. 다음 달부터 매월 형은 700원씩, 동생은 200원씩 예금한다고 하면 형의 예금액이 동생의 예금액의 3배 이상이 되는 것은 몇 개월 후인지 구하시오. 그래서 3,000 더하기 700x, 그 다음에 동생은 1,500원 더하기 200x라고 쓰고요. 형의 예금액이 동생의 예금액의 3배 이상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풀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15개월 후부터 3배 이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쪽은 우리가 직접 식을 세워서 해결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둡니까? x 더하기 2 이렇게 우리가 두겠죠. 작은 수의 3배에서, 그럼 작은 수를 얘라고 뒀기 때문에 얘의 3배에서 8을 뺀 것은 큰 수가 뭐죠? x 더하기 2. 이거의 2배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작다고요. 두 짝수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죠. 따라서 3x 빼기 8 이렇게 쓰고요. 여긴 2x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x가 12보다 우리는 작아야 되죠. 그러면 12보다 작은 짝수는 얼마죠? 최대가 되는 것은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10이다. 그러면 두 짝수의 합은 10과 12이므로 두 개를 더해버리면 얼마가 나옵니까? 22가 정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현재 지수는 5,000원, 지원이는 15,000원이 은행에 예금되어 있고 다음 달부터 매월 지수는 4,000원씩, 지원이는 3,000원씩 예금한다고 하면 몇 개월 후부터 지수의 예금액이 지원이의 예금액보다 많아지는지 구하시오.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5,000원 쓰고요. 매달 4,000원씩이라고 했기 때문에 4,000x 이렇게 쓰고, 지원이는 15,000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3,000x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지수의 예금액이 지원의 예금보다 많아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등식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x는 x끼리 우리가 계산해 주니까 1000x라고 써주고요. 우변 쪽에는 10,000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x는 나눠지니까 10 이렇게 되고, 몇 개월 후부터죠? 그러면 11개월 이후,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다. 10개월보다 우리가 커야 되는 거니까 11개월 이후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단 x는 자연수라고 이렇게 주어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 x가 자연수였을 때 10보다 큰 거니까 11개월 이후다. 이렇게 우리가 쓰도록 하죠.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는 3번의 수학시험에서 이거를 받았대요. 94, 86, 71을 받았다. 4번에 걸친 수학시험 점수의 평균이 85점 이상이 되려면 4번째 시험에서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얘를 우리가 x라고 두고요. 그러면 우리는 평균이라는 것은 다 더해줘서 그 개수만큼 나눠줘야 되겠죠. 우리는 4번의 시험이라고 했기 때문에 4로 나눕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주면 되겠습니까? 94, 86, 72, 그 다음에 x 이렇게 써서 어떻게 된다? 85 이상이 된다. 이거 구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더한 식부터 한번 써볼까요? 분자에 있는 걸 더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94랑 86이랑 더하면요 180이 나오겠고요. 거기다 72를 더하니까 252가 나오겠고, 더하기 x 하고요. 우리가 여기 양변에다가 4를 곱할 거죠. 그래서 이렇게 4를 곱해도 우리가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을 거고, 따라서 여기가 얼마가 나옵니까? 320에다가 2를 우리가 더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나왔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x가 340에서 251을 우리가 이렇게 뺀 거가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x를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340 빼기 251을 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8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88.2
이상이 나와야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88점 이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 개에 500원인 사과와 한 개에 200원인 귤을 합쳐서 15개를 사고 배를 4,000원어치 사려고 한다. 총 금액을 10,000원 이하로 할 때 사과는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나? 그럼 사과를 X라고 둘게요. 그러면 한 개에 5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과가 500X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200원인 귤이라고 했는데 총 합쳐서 15개라고 했죠. 따라서 우리 귤의 개수는 15 빼기 X가 돼야 되겠죠. 사과를 8개 사면 우리가 귤은 7개 사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15에서 8을 빼준 것처럼 전체의 개수가 15개니까 15개에서 X를 빼주면 귤의 개수가 나오겠죠. 따라서 200 쓰고요. 여기다가 15 빼기 X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배를 4,000원어치, 이거는 토탈 금액이 나와 있죠. 그래서 10,000원 이하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워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세울 줄만 알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따라서 500x 쓰고요. 얘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얼마입니까? 3,000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빼기 200x 더하기 4,000원 이렇게 우리가 쓰고요. 여기가 10,000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300x 쓰고 넘겨주면 3,000원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x는 최대 몇 개다? 10개다. 그래서 10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동네 가게에서 한 개에 300원인 물건이 할인마트에서는 200원이라 한다. 할인마트에 다녀오는데 드는 교통비용이 1,000원일 때 이 물건을 몇 개 이상 사야 할인마트에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죠. 그 물건을 개수를 X라고 둬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300X가 되고요. 할인마트는 200X가 되겠죠. 근데 할인마트 다녀오는 교통비가 1,0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들 1,000원을 우리가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할인마트에서 몇 개 이상 샀을 때가 더 유리한지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인마트에서 살 때의 가격이 더 어때야 되죠? 비싸야 되겠습니까? 싸야 되겠습니까? 싸야 되겠죠. 그래서 얘보다 우리가 작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X는 X끼리 우리가 계산을 하니까 100X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다가 1000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10개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개 이상? 11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랫변의 길이가 9cm이고 높이가 6cm인 사다리꼴의 넓이가 51제곱cm 이상이 되려면 사다리꼴의 윗변의 길이는 몇 cm 이상이 되는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두자? X라고 두고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즉 2분의 1 한 개 어떻게 돼야 된다? 51 이상이 돼야 된다. 따라서 x 더하기 9 이렇게 써주고요. 얘 약분하면 3이 되네요. 또 약분하면 얼마가 되죠? 17 이렇게 되죠. 17 이상이 된다. 그래서 x는 얼마가 됩니까? 8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8cm 이상이 돼야 넓이가 51제곱cm 이상에 대한 걸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8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우리가 이 거속시 많이 우리가 다뤘던 거죠.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를 우리가 속력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 시간을 나눠서 시간분의 거리라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 시간과 속력의 위치를 바꿔주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식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요. 어떠한 식이 쓰일지 잘 모르니까 하나에 대한 식을 기억해서 이걸 활용해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문제에 맞게끔 해결하면 되겠죠.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단위를 통일시키고, 예를 들어 초속 x미터이면 시간의 단위는 초로, 거리의 단위는 미터로 우리가 통일시켜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말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예제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얼마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10km가 떨어져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0km. 처음에 자전거를 타고 시속 9km로 달리다가 도중에 자전거가 고장나서 그 지점부터 시속 3km로 걸었더니 3시간 이내에 도착하였다. 자전거가 고장난 시점은 A 지점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나? 그러면은 거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두자? X라고 두고 여기는 10 빼기 X라고 두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주어져 있네요. 시간 얼마 이내? 3시간 이내. 시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3으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간은 뭐였죠? 속력분의 거리였죠.
다시 시간은 뭐다? 속력분의 거리다.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속력이 얼마죠? 9km/h죠. 9km 이 거리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시속 9km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9분의 거리 모르니까 x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3km로 걸어간 거죠. 그래서 3분의 10 빼기 x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식을 풀면 정답이 되겠구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곱하기 9하고 여기다가도 곱하기 9하자. 그러면 분배 법칙에 의하여 x 더하기 3 쓰고 10 빼기 x라고 쓰고 여기는 27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x 빼기 3x 더하기 30 쓰고 27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x 써주고 그럼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x는 1.5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고 얼마 이상인 겁니까? 1.5km 이상에서 우리가 나왔다. 연산이기 때문에 천천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나온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볼까요? 집에서 2,000m 떨어진 학교까지 가는데 그쵸? 집이 있고 여기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되겠다. 학교.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2,000m 2,000m는 2km죠? 처음에는 분속 이거로 걷다가 나중에는 분석이 뛰었더니 30분 이내에 도착하였다. 걸음거리는 최대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어떻게 둡니까? x. 그럼 여기는 2000 빼기 x고 여기 시간이 주어져 있네요. 그쵸? 30분 이내. 맞습니까? 그럼 30 여기서는 분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만약 시속이라고 주어졌으면 60분의 30으로 바꿨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다 미터와 분속 이런 식으로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써주고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맞습니까? 처음에는 20m/, 미니트로 우리가 갔기 때문에 20분의 x 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어떻게 됩니까? 또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자? 120 곱하고 마찬가지로 120을 곱하자. 그래서 분배 법칙으로 풀자. 6x 더하기 2000 빼기 x가 되고요.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3600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5x 쓰고 1600 이렇게 쓰니까 x는 최대 얼마까지 가는 겁니까? 320m까지 우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대 얼마다? 320m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차 부등식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쵸? 이 활용 문제는 어떻게 한다? 식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등식 내용을 바탕으로 식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식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제대로 풀었는지 꼭 확인까지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줬는데 여러분들이 더 많은 문제를 풀면서 본인 걸로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속시 문제도 해봤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기 바라고요. 거속시 문제에서는 꼭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해결을 하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